네, 안녕하세요. 김무탁입니다. 이번에는 그 2011년에 출제가 됐던 3-2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지금 그 보리아스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냈어요. 이제 그 책에서 산업 간 노동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사회적 총생산,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이버에 해당하는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해서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노동 공급 곡선을 이제 수직 또는 완전 비탄력적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경제 사회에서 그 노동 공급이 정해져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어떤 특정한 교수 저에서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수직에 이제 LS를 세우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 책을 보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근데 이제 뭐 시험 자체가 꼭 이 책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학원 강의에서 제공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그 학원가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한 경제사회의 노동 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잘 쓰는 방식인데 이 답안지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활용을 좀 하시게 되면요. 그 일단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다 보니까 이 가독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넘버링을 좀 잘 하시는 게 좋고 특히 글씨를 좀 잘 못 쓰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균형 고용량 지점에서 노동 수요의 아래 면적은 사회적 총생산을 의미한다 돼 있고 주석 보시게 되면 이게 명목임금을 세로 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은 픽업하기 MPL이고 이 스몰 w인 실질임금이라고 하면 그냥 MPL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MPL을 포함해서 이 면적을 구하는 건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PL로 그 도출이 돼요. 그래서 총생산이라는 말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두에 깔아주시고 이렇게 그 이제 내용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직의 LS를 이렇게 세우는 건데 여기 답안지 작성에서 이제 주의하실 게 이렇게 화살표 이동하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왼쪽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그래프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양쪽 잘 배치할 때 이렇게 가운데 가르는 것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처음에 임금 격차가 있으면 임금 격차를 보고요. 보고 노동 이동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임금이 낮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요. 당연히 이쪽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이쪽은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체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까지 이동을 하냐? 물론 이제 작은 1번에서 이미 이제 균형 임금이 될 때까지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책에서는요, 어떤 사실 정교한 어떤 그 수학적인 기법을 쓰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노동 이동을 통해서 두 산업, 이거는 뭐 노동조합, 비노동조합 등 양부문 노동시장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지금 증가하는 거를요, 이 책에서는 증가하는 거를요, 그냥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수학적인 기법은 쓰진 않고, 지금 노동 이동을 통해서 이만큼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선 이제 노동 공급 감소함에 따라서 또 요만큼의 그 사회적 총생산이 감소하는데 결과적으로 요만큼 날아가고 이만큼의 혁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큰 어떤 산출량, 총생산이 나올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 증가분은 여기 이제 기호 체크한 A, B, C, D 빼기 EFGH가 된다라는 그 결론을 그냥 직관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고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15점짜리로 나와서 그래프 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된 건데 요거 이제 책에 충실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다른 해법 보시면은 그냥 요거는 뭐 요걸로 출제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별해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래프는 제 수험서에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모형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그 노조 부분과 비노조 부분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이 모형이야말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기 2라는 점이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2011년 당시가 표준점수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해였는데 이거를 그리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출제는 어떤 특정 그 교수저를 보고요. 특정 교수저를 보고 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제학이고 뭐 사회적 총생산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게 다른 체계 혹은 다른 모형에 검색되는 게 있어도 논리가 맞으면은 이 배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다른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모형 자체는요, 몇 가지 주요한 것만 체크해서 드리면, 이 스몰 w 하니까 MPL로 적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마주보는 그 노동 수요 곡선을 그려주시고, 이쪽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떡하니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호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출제하시고 채점하시는 분들이 정교하게 못 볼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모형이 들어갔다라는 거에서 이미 8분응선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목차 뽑는 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그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차를 이제 중목차를 잘 설정하셔야 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있다 해서 자유로운 노동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기호 체크는 당연히 성의 있게 써주셔야 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채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성립한다 해서 운을 띄우시고 양부분에 이제 임금 격차가 발생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적 총 생산량을 이제 찍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양부물에서 임금 격차가 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있을 때 이제 로마자 2번에서 사회적 총 생산이 감소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후생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생삼각형은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 GHE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예전에 강의 때 요만큼의 면적이 1부분의 총 생산이 되고요. 이만큼의 면적이 이 부분의 총 생산이 돼서 직관적으로 보셔도 모든 아래 면적을 다 총 생산량으로 가져가는 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사회적 총생산성 또는 총생산량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극대화된다라는 기호 찍어서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형이 더 정교하고 더 설명이 강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보리아스 저에서 이제 본문과 같이 해서 이거를 출제한 것으로 봐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제가 별해로서 이걸 말씀드린 건데 이때 그 당연히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페이스 투 페이스 모형은요. 만약에 그 추후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불이탈하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이거는 그 뭐 수험서, 제 수험서에도 있고 이건 조용 교수님 책에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되 일반화시켜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양부문 노동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산업 간 이렇게 나왔는데 뭐 노조 비노조 간, 정규 비정규직 간, 남성 여성 등 이렇게 양부문 노동시장을 처리할 때 어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검색이 되고 어떤 사회적 총생산량이 문제가 나오면 이 모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